강의의 교재는 최근에 제가 나온 책인데, 공부공감이라는 책인데, 강의는 이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강의를 봐도 충분한 사람들은 책을 안 구입해도 되고,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공부공감 카페인데, 여기에 제 최근 글들이나 어떤 질문 같은 거 상담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공감 훈련 기록이라는 메뉴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메뉴를 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이곳에 여러분들이 공부공감을 읽었던 뭐 이론, 그리고 이것을 적용했을 때 실제 어떻게 됐는지 쭉 훈련을 한 걸 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뭐 마음 조절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고, 저는 이것을 보고 계속 이론을 수정해 나갈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겨서 글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공감, 네, 공부공감의 전체 체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왜 구성이냐 하면은, 사실 여기 지금 사각형이 4개가 있잖아요. 각각이 사각형이 사실은 하나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분홍색은 뭐냐면은, 제가 가장 먼저 설명할 거기도 한데,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 어떤 수학 공부 같은 스킬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마음 조절하는 걸 먼저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도 행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주황색은 행동 조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무슨 색이지 이게? 초록색은 초록색은 환경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환경이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뭐 사람이라 하면은 뭐 우리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공부를 맺어야 되는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공간은 우리가 뭐 독서실에 가야 되나, 또는 시간을 언제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분야, 공부하는 분야, 공부법. 여기 보통 공부법이라 부르는 거죠. 이 분야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야에 대한 공부법 조절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마음 조절, 행동 조절, 환경 조절, 공부법, 분야별 공부법 조절.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 조절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행동 조절, 그 다음에는 환경 조절, 마지막으로는 공부법 조절. 그래서 전체적인 뷰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오늘은 마음 조절에서 기대감 조절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마음 조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조절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대감 조절하고 집중력 조절이에요. 저는 이게 마음을 조절할 때 가장 필요한 2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집중력 조절은 뭔지 알겠는데, 기대감 조절은 생소하기도 한데 도대체 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기대감 조절에서 기대감이란 과연 뭘까요? 자, 기대감이란 뭐냐면은, 오늘이 시험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시험날인데, 자, 첫 번째로 딱 시험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이랑 맨유랑 한 판 했대요. 그래서 결과가 막 보고 싶어요. 전 아스날 편인데. 그래서 딱 보니까, 폰으로 보니까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네, 아스날이 이긴 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좋죠?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에 가려고 이제 대충 시험 공부를 한 다음에 뭐 이제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반 정도 왔는데 비가 갑자기 옵니다. 비가 오면은 갑자기 황당하죠. 나는 우산을 안 챙겨왔으니까. 그럼 비가 오는데 황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는데 뭐 수학 시험이라고 쳐봐요. 수학 시험을 치는데 갑자기 시험에 공부 안 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당황하겠죠. 당황하고, 그거 좀 후회할 걸 하고 좀 할 걸 하면서 후회도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시험을 봤는데 나는 한 몇 개 틀렸는데 반 1등은 자기 한 문제 틀렸다고 슬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노하죠. 진짜 짜증나고. 네, 재수없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제가 이런 예시를 든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우리 감정이 생겼잖아요. 감정이 생겼어요. 하나하나 감정이 생겼죠. 이건 어떤 감정이 생겼죠? 좋아했죠, 좋아했어요. 이거는 좀 비가 오니까 당황했죠. 다음 시험 공부 안 한 부분이 나오니까 좀 공부할 거라면서 후회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1등이 한 문제 틀렸다고 슬퍼하니까 분노했어요. 자,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전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막 점수가 안 나오면 우울하기도 하고,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됐는데 자만하면은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감정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 감정이 왜 생기냐면 사실은 그 감정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하나 생각하자면은 바로 기대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응원하는 팀이 이길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맨유가 이길 거라고 제가 기대감을 가졌으면 아스널이 이겼을 때 슬퍼했겠죠. 결국 기대감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또 비가 왔을 때 당황한 이유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후회한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공부 안 한 부분은 제가 공부 안 한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나오니까 그 부분 공부할 거라면서 후회를 한 거죠. 그리고 반 1등이 한 문제 틀렸다고 슬퍼하는데 그게 분노가 있는 이유는 이 정도면 잘 본 건데 라고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대 때문에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는 생깁니다. 즉 기대감 때문이죠. 그럼 기대감은 정확히 뭐냐 전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은 뭐냐면은 바로 마음의 경계입니다. 마음의 경계는 어떤 마음의 경계냐면은 우리에게 만족과 실망을 가르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벽 같은 거예요. 기대감을 기준으로, 이 기준이 사실은 기대감인데, 이 기준은 사실 기대감인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방금 말했듯이 비가 올 거다 라고 했을 때 비가 그 기대감대로 왔을 경우에는 우리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비가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반대. 예, 죄송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생각했을 때 비가 진짜 안 오면은 만족이 되는 거고, 반대로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면은 실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기대감은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불만족, 실망과 만족을 가르는 마음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왜 공부할 때 있어서 중요할까요? 그건 다음 예시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앞으로 이런 저의 그림체가 있는 그림들을 많이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림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제 아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340점이 자기는 고3 때 목표였다고. 예, 그때 형이 어떤 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 대학을 A대학이라고 할게요. 그 대학에 가고 있었는데 그 대학은 400점 만점에 당시 수능은 400점 만점이었어요. 340이 맞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은 이것이 목표라고 했고 고3 3월달에 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됐냐면 그 형은 340이 목표인데 340을 3월달부터 맞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만족을 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능 때 별로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그 형이 수능 다 끝나고 술자리에서, 저도 이제 20살 넘고 술자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보이는 게 있는 게 이게 술이에요, 술잔. 예. 형은 곱슬머리라서. 아무튼 근데 그 형은 나중에 이제 잘 되긴 했는데 이 형이 수학 공부법, 뭐 영어 단어 암기법, 뭐 이런 거를 잘 알더라도 이 형이 그때 수능에서 못 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대감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와 그 3월달 시험을 봤던 거에 의해서 그냥 만족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실력을 쌓지 못했고 그렇게 되기에 따라서 11월달 가서 수능 가서 잘 못 봤던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 조절을 잘 못한 거죠. 사실 그 형이 3월달에 340점 맞았던 건 11월달까지 그 점수가 이어지리란 보장도 없던, 어떻게 보면 긍정적 착각이었었던 거예요. 그 형은 그것이 이제 됐다라고 당신은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 우리는 기대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력 기대감 조절,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실력에 대해서 기대감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 방금 그 형이 잘 못했던 게 실력에 대한 기대감 조절이었거든요. 너무 순식간에 만족을 해버린 거죠, 3월 달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